네, 지금 농약 분무기 헤드 브라켓이 지금 도색이 좀 말라가지고 이제 조립 작업을 들어갈 거거든요. 이게 지금 기본 브라켓이고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원하시는 곳에다 요 밑에다가 하단에다 용접에 고정을 시키면 돼요. 그리고 얘하고는 같이 이제 볼트로 체결해서 결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안 쓸 때는 요걸 통째로 이렇게 딱 띄어서 보관을 할 수 있게끔, 겨울에도 계속 트랙터에다가 부착해 놓고 눈비 맞출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요걸 탈부착하게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분무기가 쓰기는 편해요. 또 특히 이제 그 로타리 조인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로타리의 그 분무기로 이제 동력을 뺏기게 되면 단점이 치면서 농약을 줘야 되는 콩 작업 같은 경우는 힘들거든요. 이 방식 같은 경우는 로타리를 치면서도 농약 살포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 모터 방식 같은 경우는 사실 DC 모터 장시간 쓰면은 열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결국 타게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유압식 같은 경우는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률로 따져도 유압식이 전기 방식보다는 확실히 고장률도 적죠. 이번에는 지금 헤드를 해외 직구품이 아니고 데더버를 사용하는데 그 모델이 DDT 25A 지금 모델이거든요. 이게 지금 알리 같은데 이제 직구품 오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유심히 이렇게 그 완성도 마감 같은 거 체결된 거 완성도 이렇게 봐요. 보면은 차이점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이 국산이 그냥 무조건 인건비가 비싸서 꼭 그 비싼 것만은 아니에요. 부품 하나하나가 벌써 차이가 나요. 견고함이 벌써 눈으로도 보여요, 그게. 고장률 같은 것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확실히 내구성이 좋을 것 같아요. 소재 자체가 좋으면 내구성은 당연히 좋다고 봐야겠죠. 근데 원래 이게 유압식은요, 엔진 RPM에 따라서 유량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원래. 근데 이게 지금 이 기종은 그 대동법 HX100 기종에다 쓸 거예요. 근데 주행을 하면서 지금 농약을 살포해야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주행을 하면서 농약을 살포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분무기 헤드의 압력을 일단 뭐 15바 정도 얇게 한 다음에 악셀을 예를 들어서 뭐 1700이면 1700rpm 정도까지 이렇게 올려봐가지고 1700까지 올렸을 때 분무기 헤드를 스로 상태에서 만약에 뭐 15바를 만든 세팅을 했다. 그러면 1700rpm에서는 압력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드레인이 잘 되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뭐 30, 40바 딱 맞춰놓고 악셀을 쏙 밟아버리면은 헤드가 못 견뎌요. 그리고 기어 모터도 마찬가지로 부하가 많이 걸려요. 특히 유량이 큰 헤드일수록 기어 모터는 더 무리가 많이 가요. 이거는 지금 25A이기 때문에 기어 모터 그렇게 크게 무리는 안 가는데 유량이 커질수록 뭐 50A, 80A, 특히 80A 같은 경우는 기어 모터를 못 쓴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사용한다 그러면. 그리고 저희가 이거 지금 기어 모터 방식은 권하는 게 크게 진짜 써도 50A 정도까지, 80A는 권하진 않아요. 얘는 원래 모터 자체가 큰 파워에 힘을 내는 용도가 아니에요. 얘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스피드용이에요. 스피드용. 속도 위주의 모터예요. 토크용이 아니고. 토크용은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근데 토크용은 이제 금액이 조금 더 비싼 것도 있지만은 이제 문제는 유량 때문에 그래요. 유량이 많이 딸려요, 지금. 그렇게 쓰게 되면. 근데 토크용 같은 경우는 샤프트 굵기부터가 틀려요. 스피드용 같은 경우는 모터 샤프트가 15mm 정도 나오고요. 토크용 같은 경우는 막 25mm, 25mm급 이상으로 나와요. 굉장히 굵게 나와요. 왜냐면 힘을 써야 되니까. 펌프를 달고요. 모터를. 자꾸 펌프라 그러네. 왜냐면 펌프랑 이게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가지고 습관적으로 모터를 펌프라고 자꾸 부르네, 이게. 유압도끼 같은 거는 레바 블록에 P라인으로 꼭 유량이 들어가야 되지만은 분무기는 이게 못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이렇게 또 꼭 P라인이 들어가야 되는 건 없어요. 양쪽 다 P가 다 들어가 상관없어요. 바뀌어도. 어차피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도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꼭 P라인은 안 맞춰도 됩니다. 근데 그래도 한 곳으로 이제 그 기준점은 잡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분무기가 지금 이쪽에 봤을 때 이쪽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거를 세팅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반대로 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제 그 사용하시는 분이 이상하다, 왜 분무가 안 되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바를 밀었을 때 이 호수는 어느 쪽 카플링, 그걸 딱 그것도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카플링을 낄 때 꼭 그 카플링에 색깔 맞춰서 끼시고, 레바를 밀 때는 밀대 작동됐으면 항상 미는 쪽으로 작동되게끔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해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양방향 도는 못하긴 하지만은 헤드는 그게 아니잖아요. 헤드는 한 방향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헤드는. 그리고 이제 드레인, 뒤에 드레인 이제 이따가 연결을 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 모터는 드레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좌측으로 돌았다 우측으로 갑자기 돌 때 잔압이 생겨요. 백압 생긴 거를 그걸 그때 즉시 빼주지 못하면은 이 안에 셀이 터져버려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드레인이 있고, 그 잔압이 오일이 이제 분출돼 빠질 거 아니에요. 그 빠진 오일이 다시 이제 미션 쪽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고장 없이 셀이 터지지 않고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지요. 카플링은 한쪽 당 무드볼트가
두 개씩 들어가요. 두 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체결하고 나면 이렇게 꽉 조여줘야 돼요. 그리고 카플링 간격은 될 수 있으면 밀착시켜주는 게 좋은데 너무 타이트하게 밀착시키는 건 안 좋고 아주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카플링이 하는 역할은 동적 정적 그 밸런스가 약간 안 맞아도 얘가 그걸 커버를 해주고요. 충격 흡수. 가운데 노란색이 우레탄 소재이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를 해줘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직결 타입으로 만약에 이제 마력수가 높은 것들을 직결 타입으로 할 경우 뭔가가 밸런스가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요. 샤프트를 깎아먹어요.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아예 키가 부러져 버려요. 아예. 그래서 고마력들은 동력 전달할 때는 항상 카플링을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체인 방식 같은 거는 절대 안 좋아요. 체인 방식은 동력원이 돌리는 게 있고 여기에 이제 동력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럼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서로가 이렇게 당겨야 돼요. 왜? 체인의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겨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한쪽에서 힘을 받겠죠? 바깥쪽에서 안으로 당겨지는 힘이. 근데 이 기어 모터는 토크용이 아니고 스피드용 같은 경우는 이 속에 베어링이 없어요. 베어링이 안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모가 돼요. 그게 결국은. 근데 농약 분무기는 들어있기 때문에 분무기 헤드는 들어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못 견뎌요. 그래서 카플링을 쓰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편중에 힘이 받치지 않고 그대로 회전만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카플링 쓰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리고 카플링을 사용하면은 간단한 면이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브라켓을 만들 때 0.5mm도 거의 오차 없겠고 버니어 캘리퍼스를 다 재갖고 이 높이를 맞춰 레이저로 가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편심이 있으면은 우레탄이 비벼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보통 이 사이즈들은 니뿔이 2분의 1인치. 주로 이제 2분의 1인치를 쓰고요. 자, 이제 분무기가 호수 방향이 여기가 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적재함 쪽으로 가겠죠? 적재함에다 이제 농약통을 놓을 거고, 그러면은 이쪽이 전면 쪽으로 유압호스를 뺄 거예요. 저는 그냥 다 이쪽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호수가 이렇게 돌게끔. 왜냐면 덤프를 써야 되니까. 덤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호수가 일로 가면 덤프를 못 들어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덤프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쪽에 원래 펌프 얘기하면 피티라인이거든요. 한쪽은 피고 원래 한쪽은 티인데 얘는 모타라 그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양쪽 두 개 다 이제 니플 작업 끝났고요. 그리고 얘네는 좀 다른 방식으로 걸으려고 했던 건데 그리고 호수가 제가 2분의 1인 줄 알고 다 2분의 1로 갖고 와서 이거는 안 들어가는 거고. 자, 이제 이번에 이제 드레인. 여기를 메꾸고 써도 작동이 되긴 돼요. 한쪽 방향으로만 돌리기만 하면. 근데 한쪽 방향으로만 돌리면 뭐 잔압이 전혀 안 생기냐? 그렇진 않아요. 오일이 계속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그걸 빼주는 게 좋아요. 그걸 안 빼주면은 결국 잔압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는 니플을 4분의 1, 호수는 4번 타입. 여기도 뭐 죽을 둥 살 둥 안 줘도 돼요. 이거는 막히지만 않으면은 이렇게 뭐 압이 센 건 아니기 때문에 오일만 확실하게 안 셀 정도로만 조여주시면 돼요. 오일만 안 셀 정도로. 자, 그리고 이제 이 호수가 지금 얘는 이제 여기에 꽂혀요. 이렇게. 이거는 큰 압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오일만 안 세면 돼요. 오일만.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트랙터 미션 쪽에 연결된 겁니다. 여기는 미션 쪽에 연결되는 건데 여기는 미션의 고크 위치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통째로 돌리면 이게 반원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어딘가 간섭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쪽 부위는 요 카플링은 여기 4분의 1 카플링인데 요거는 뺄 거예요. 빼고 직접 거기서 조립할 때 조이셔야 돼요. 맨 처음에 이렇게 짧은 상태에는 간섭을 안 받으니까 간섭 안 받는 범위에서 일단 보내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미션으로 들어가서 이제 체결을 하고 나면은 앞놈 카플링도 체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탈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터치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드레인 쪽은 이제 작업 끝났고요. 자, 요거 지금 카플링을 2분의 1짜리 순놈 볼 카플링을 지금 썼고요. 얘네들도 체결을 해주겠습니다. 약간 긴 게 있는데 긴 거를 위쪽에. 호수 니플을 조일 때는 손으로 근사치까지 최대한 조인 다음에 공구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삐딱한 상태 어거지로 공구 쓰면은 볼이 똑바르게 물리지 않고 약간 누워서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누유의 원인이 되거든요. 누워버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누워버스 다 끝났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점검. 다 잘 됐는지 점검하고. 아, 그리고 이제 농약 호수만 연결하면 돼요. 근데 조립을 해서 나가면은 부피가 점점 커져갖고 저걸 들기가 좀 불편해지니까 이거는 현지에서 조이는 거로. 아, 호수 어마어마하게 길게 갖고 왔네. 이야, 호수는 엄청나게 기네. 이게 지금 체결이 지금 흡입은 이쪽, 뭐 이건 다 아시는 부분들이고 흡입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드레인 배출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압력은 이제 맞춰 쓰시면 되는 거고, 이거 올려야 작동되고 이렇게 하면 드레인 되고. 지금 니플은 보니까 제가 봤을 때 2분의 1하고 4분의 1 두 개예요. 배출 구멍은.
근데 요게 지금 여과망이 반도 클립을 채우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자꾸 여기 봉지를 들여다보는데 반도가 안 들어있네. 왜 반도가 안 들어있을까? 여기 반도가 없으니까 저희 거로 여기 반도 하나 넣어서 채워드리겠습니다. 근데 호수가 이게 길어가지고 잘랐어야 될 것 같은데. 불편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 자, 오일을 S-오일 걸 주입할 거고요. S-오일 엔진 오일 주입할 겁니다. 주의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꼭 사용 전에 윤활유를 넣어주세요 라고 스티커 띄고, 이게 어떤 회사 제품은요 나사산으로 이렇게 돌리게 돼 있지 않고 그냥 쑥 손으로 누르고 그냥 빼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 잡아뜨리면 뚜껑이 뽁 열리면서 오일이 다 쏟아져 버려요. 제가 예전 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이 오일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냥 생수병 작은 생수병 정도 수준? 근데 이거를 눈금만 보면서 무조건 계속 왁 부으면 안 돼요. 이 오일이 점도가 있기 때문에 오버해서 불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가운데 센터 배꼽 눈금에서 3mm? 네, 3mm 오버했어요. 3mm. 근데 그렇다고 그걸 굳이 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3mm 정도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계에서 오일이 보이기만 하면 돼요. 그냥 여기에서 무조건 오일이 보여야 돼요. 없어갖고 안 보인다던가 너무 많이 채워서 여기 꽃가닥 넘긴다던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오일을 너무 많이 붓게 되면 나머지 오일이 없는 부분이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얘네도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면 안 되고, 너무 작으면은 오일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튀겨주질 못해요. 이게 회전하면서 오일을 막 그냥 튀기게 해갖고 골고루 이렇게 묻히는 거거든요. 근데 오일이 너무 작아갖고 바닥에 깔려 있어갖고 튀겨주지 못하면 오일 윤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자, 오일까지 이제 다 채웠습니다. 끝! 이제 이거 호스로 연결하실 때 예를 들어 카플링이 뭐 세로 방향이다, 가로 방향이다. 그러면 이 어느 한쪽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리세요. 이렇게 뿌리고 트랙터 쪽에도 꽂은 데다 뿌리세요. 뿌리고 만약에 돌렸어, 작동이 잘 돼. 그러면은 내가 밀었어, 작동 잘 됐어, 방향이 맞았어. 그러면은 항상 카플링은 똑같이 색깔 있는 것끼리 꽂고 색깔 안 뿌리는 것끼리 꽂고, 그리고 항상 밀었을 때 방향이 맞았었으면 항상 앞으로 쓸 때도 밀으셔야 돼요. 자, 이제 이거를 뭐 설명을 누누이 드렸지만은 이거는 못 타요. 못 타기 때문에 양방향 돌 수가 있고, 양방향 도는 데 있어서 물이 가지 않게 드레인 호수가 빠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회전 방향 스티커를 여기다 붙여놨어요.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이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고, 그래서 운전석에서 이게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이 카플링이 도는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고서는 이쪽으로 돌아야 되니까 레버 이렇게 제껴보세요. 일로 제꼈다, 일로 제꼈다. 양쪽 방향 다 상관없으니까 얘는 안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 방향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돌면은, 아, 내가 당겼을 때가 일로 돌았다. 그러면 앞으로 항상 당기는 쪽으로 놓고 쓰시면 되고, 그리고 또 호수가 바뀌면 방향이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호수는 바뀌지 않게 그 카플링, 트랙터 연결되는 쪽 카플링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칠을 똑같이 트랙터 쪽과 호수 쪽을 같이 칠을 해 놓으시면 항상 거기에 꽂으시면 되고, 그 상태가 당겼을 때였다. 그러면 항상 당기는 쪽으로 놓으시면 분무기는 도는 거고, 그리고 고정을 해놓고 쓰실 때는 저희가 이제 트랙터 마력수 대비 이 유압 모터 그 CC를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내드리는데, 고정을 해놓고 이제 그 쓰실 경우에는 1200rpm 정도, 1100에서 1200 정도, 1100도 상관없어요. 1100이나 1200rpm에서 압력은 웬만하면 제가 권장해드리는 게 헤드의 압력, 게이지의 압력을 25, 많게는 30, 좀 압력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30, 40까지 맥시멈이라 해서 굳이 40까지 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얘가 25에 30에서도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 작업 상황인데 굳이 40까지 올려갖고 기계 수명을 짧게 할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압력이 높으면요, 그만큼 기계 수명이 단축이 돼요. 그러니까 25에서 30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25만 돼도요, 웬만하게 무화로 잘 뿜어져요. 25 압력만 돼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행을 하면서 뿌려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콩을 뭐 심으면서 파종하면서 뭐 농약을 뭐 제초제 뿌려야 된다던가, 아니면 뭐 과수목에다가 제초제 뿌린다던가, 아니면 논두렁에 제초제를 운전석에 내리지 않고 쭉 가면서 뿌리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엔진 RPM이 계속 변화가 생기죠. 그럼 엔진 악셀을 밟았다 놓을 때마다 기어 모터도 회전 속도가 계속 변해요. 일정하게 돌진 않고 변하면은 결국 압력도 변해요. 악셀을 많이 밟으면 압력이 많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내가 최고 뭐 RPM을 한 몇 가지 밟을 건가 그걸 계산하셔서, 만약에 1700까지 밟을 거다 그러면은 미리 세팅을 하세요. 그 농약대에 꽂아가지고 농약을 이렇게 밸브를 열어가지고 농약이 분출되게 한 상태에서 이걸 돌려보세요. 돌려갖고 1000에서 1100에 있을 때 한 15바 정도만 맞춰보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악셀을 1700까지 한번 올려봐 보세요. 그러면 이게 몇 바까지 올라가나. 그렇게 해서 악셀을 많이 밟았을 때, 상항선까지 밟았을 때 압력이 40kg 넘으면 안 돼요. 40바, 40kg란다. 40바하고 킬로는 틀린 거예요. 킬로가 훨씬 높은 거예요. 40바.
40바까지 올라가게끔, 그 이상 못 올라가게끔 세팅을 해놓고 쓰셔야 돼요. 만약 그 이상 뭐 40바 이상 뭐 50까지만 올라가면은 이 헤드는 금방 망가져요. 물론 모터도 마찬가지고 다 빨리 망가져요. 금방 열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번 실질적으로 뿌리기 전에 농약 호스하고 다 연결해 갖고 농약 노즐까지 다 열린 상태에서 실제 분무를 하세요. 실제 분무를 하셔갖고 그 세팅 값을 딱 한번 잡아 놓으시면 그다음부터 그냥 쓰기만 하시면 되니까 맨 처음에 세팅할 때 그것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이렇게 해서 유압 분무기 조립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 이제 농사 지신 분들이 작물을 어떤 거 심느냐에 따라서 그 농약 분무기를 쓰는 용도도 조금씩 이제 좀 다를 것 같아요. 노즐 쓰는 것도 틀리고. 그렇지만 이제 내가 나도 굳이 나도 이거 유압 분무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래요. 추후에 이 분무기 헤드 AS 건이라든가 부품 조달 건 같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해외 직구품보다는 돈을 조금 요만큼 더 주고 차라리 국산을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전에 거를 지금 국산을 쓰다가 지금 해외 직구 거를 한번 내구성을 보기 위해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내구성이 저희가 이제 부품 하나하나 이렇게 완성도 이렇게 봐요. 보면은 확실히 국산이 더 야물딱져요. 겉에 외관면을 봐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도라든지 뭐 이런 게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싼 게 비떡이에요. 원래 가격이 무조건 뭐 이유 없이 비싸진 않아요. 좋으니까 비싼 거예요. 좋으니까 비싼 거니까 웬만하면 국산품을 쓰셔가지고 부품 수급 조달도 원활하게 잘 되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유압 분무기 조립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맥가베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